자, 여러분, 우리 이제 모의고사, 자, 1회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범위에서 전범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일부 내용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보충해서 또 공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여러분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할 것은 아니고요. 또, 자, 부족한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또 보완하시면 되고, 또 어떤 문제는 또 우리 기본서에서 제가 강의할 때, 또 의학 강의할 때 확인하지는, 강조하지는 않는데, 또 혹시나 하는 것들 문제를 통해서 또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에 유의해서 또 보시면 되고, 개정 내용이 또 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수정해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개정된 것들이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에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실망하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범위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자, 제1회 모의고사 해설부터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다음 중 지방세이며 부가세에 대한 것을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를 보세요. 지방교육세를 항상 뉘집자식이냐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예, 지방세고 목적세고보다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자, 리을번을 고르셔야죠. 농어촌특별세는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가세이면서 국세인 고르라고 했으면 니은번이지만 자, 여기서는 리을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보시면 다음 중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가 과세추행세 어떤 겁니까? 도구인 거. 자,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는 구도고요. 자, 여러분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 시군구,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이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정답이고요. 3번 보시면 다음 중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러는데, 자, 보시면 3번 봅니다. 신탁법상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신탁 재산 중, 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또 비조원 부동산 취득은 요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과세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 재산 취득,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이런 게 비과세죠.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자, 그런데 이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원 간의 조합의 비조원형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것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취득세, 취득시기 관련해서 옳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번 보시면 여러분 왜 틀렸는지 한번 봅니다. 1번. 자,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 받는 것은 제외하고, 연부 취득은 여러분 자 봅니다.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는데, 연부 취득은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여러분 연부금, 자,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인 거고, 그다음에 2번 보면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은 개인 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국수, 공판법,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 요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서 과세 표준해요. 객관적 취득입니다. 다만 취득 시기에서는 이거 자, 개인 간 이거 똑같은 매매인데 어떤 때는 계약서상 나와 있는 잔금지급일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 상관없이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취득세를 신고하고, 헷갈린단 말이지. 중개사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급, 사실상 잔금지급이 헷갈리는데 보통 일반 국민은 그런 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린다고. 자, 이거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자, 입증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취득 시기는 요거는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 자,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지 사실상 잔금지급이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재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받은 재산 증여받은 날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자,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이렇게 양도세랑 서로 뒤바꿔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다르다는 거. 3번 틀렸죠? 4번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형 토지를 취득할 때는 요거 사용검사 받은 날 맞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여러분요, 다른 거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이 주택 재건축조합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방식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이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뭐 소유권 이전 방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또 환지 처분에 의한 방식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이 들어가는데 예, 비전문용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조합이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다음 날 들어가면 틀리고요. 이거 4번 맞습니다.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자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5번 지문처럼 사실상 지목 변경일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지목 변경일인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자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동시에 같은 날이에요. 중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 그래서 5번처럼 이렇게 원칙 사실상 변경일 불분명하면 공부상 변경일 이러면 틀려요. 자 4번이 정답이라는 거. 5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 그랬습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자 범위에 포함되는 거 그랬는데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이것은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자 요거 예를 들었었는데 기본소득 할 때 이거 포함합니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 나머지 이거 꼭 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매료랑 광고 선저비 같은 거 이런 거 포함되지 않고 특히 4번 주의하셔야죠. 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합니다. 법은 바른 거니까. 근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개 XX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개 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이 취득하니까 포함하지 않고요. 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 범위 나오면 하여튼 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포함하고 자, 그다음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자, 매매대금이 약정대금 1억인데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1,000만 원 그래 깎아줬어요. 그 할인 금액 1,000만 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하죠. 9천만 원을 할인 금액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 포함하지 않고 부가시세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은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 등록세 과세금과 세율에 관한 옳지 않은 그런데 5번 지문 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뭡니까? 건당, 건수과세 표준 세율은 얼마? 6,000원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가등기는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가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꼭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릅니다. 부동산 가액인데 특별히 가등기는 요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라는 거. 자 또는 채권 금액, 담보가 등기 같은 것은 가등기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순위 보조를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인데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요걸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도 저 반영해서 좀 적어 놓으시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면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7번 여러분 보시면 다음 중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뭐 그 4번을 한번 보세요. 시에 특별시관시 시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와 공장 토지용구 문제 풀 때 항상 위치 면적을 봅니다. 시 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예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대상이지 분리대상. 자 공장이 요거 뒷동네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이 대상이 되지만 자 공장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고 만약에 공장이 시 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있고 만약에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이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립니다. 나머지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종합 합산이고요. 원래 나대지 잡종지는 종합 합산이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지문 보면 거기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예요? 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죠. 3,000원 미만이 아니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옳은 지문은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9번 문제 보면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5번 지문을 보시면 국가, 지자체,
부가세 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그 사용의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다 틀렸죠, 여러분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지. 내 빌딩을 국가 자체가 임대로 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 재산의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3번 지문 보시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소실독의 농후독을 위해서 멸실돼서 자, 재건축한 주택에 보유기한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한을 통산한다 그랬는데 이 지문은 이게 조금 종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자, 이게 저쪽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에서 나온 지문이 일단 그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자, 말도 안 되는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3번 이거 일단 정답이 나머지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종부세에 관한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1번 같은 거 특히 보면 종부세 1세대 주택수 계산할 때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주택은 제외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것도 자 맞는 지문이고요. 종부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합한 금액이고 토지는 별도와 종합합산세가 합한 금액이고요. 여기에 건축물이나 분리대상 토지 들어가면 틀린 거고요. 4번 재산세 비과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해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 자 5번 종부세는 당해세죠. 당해 재산에 부과된 주세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세권보다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앞섭니다. 종부세가. 그래서 3번은 엉뚱한 얘기예요. 이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자 11번 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이다 옳지 않은 그런데 2번 질문 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속 간 부담보 증여로서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거 자 무슨 대학생인 아들한테 아버지가 부담보 증여합니다. 자 5억짜리 주택 증여하면서 3억 원의 차입금 있는데 부담보 증여합니다.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군대 가기 전에 알바트에서 갚을게요. 아버지 돈 갖고 갚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보 증여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요. 그럼 남편 돈부터 갚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직임속 간 부담보 증여하면 해당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결국은 수증자가 대신 갚아줘야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 면한 대가가 있다는 건데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으니까 전체 증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증여한 것으로 자,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2번. 자 원칙적으로 배우자 김속 2배이자 간의 일반 부담보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배우자 김속 간의 부담보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다 이혼의 유자료에 관한 거라든가 다들 수용 뭐 다 양도에 해당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고 대물변제도 채무 이거 양도담보 같은 것도 보시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주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4번 지문 보시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갖춰 장기 저당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을 묻지 않고 비과세 요금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 이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전에 거주기한 요건이 있을 때는 이게 중요했던 건데 지금은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영목이지론 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학개론에서 배우는 자 장기 저당 담보에 제공된 주택일 때는요 거주기한 요건을 요하잖아요. 보유기간 아닙니다. 비과세 받을 때 보유는 2년 해야 돼요. 자 거주기간 요건을 요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묻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이 요양원 같은데 장기간 가 있다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요건 요하잖아요. 장기 저당 담보에 제공된 주택일 때는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틀렸습니다. 거주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입니다. 2년은 반드시 보유해야 돼요. 4번 정답이고 나머지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13번 여러분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 양도 또는 취득 시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지문 보면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로 하나. 그렇죠. 원칙 대금 청산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면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 등기 접수일이지. 이렇게 계약상 잔금질로 한다. 이게 슬쩍 바꾸면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대금 청산일입니다.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과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5번 보시면 여러분 다 중요한 지문들인데요. 5번 지문 보시면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취득 당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아니죠?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취득가액을 축에서 결정합니까?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다 중요한 질문이고 15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세 장기 포유특별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장기 포유특별 양도세 계산 가, 필, 차, 장, 자, 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자,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포유통제액을 공제한대요. 자, 구하래요. 그럴 때 실지 취득가액 6억, 실지 양도한가액 10억입니다. 보유기한은 5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한 시 동일세대적 보유한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이 하나면 이해주택이 없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자, 5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는데 문제는 실지 양도한가액 10억이에요. 실거래가가 실지 양도한가액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알겠네. 고가주택에 대한 자, 요거 장기 포유통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포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양도차익부터 구해보면 일반적인 고가주택과 달리 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10억에서 6억 빼니까 얼마예요? 4억이죠. 자, 4억 원. 자,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10억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왜 안분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9억까지는 1세주택 비과세금과 좀 고가주택이야. 9억까지는 비과세주고 9억을 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배제하죠. 고가주택은 그래서 9억 자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총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요 1이죠. 그럼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자 여기에 그래서 자 양도차익 구했어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구했고요. 장기 포유특별공제는요. 이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분계산에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포유통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포유통제는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요. 4천만 원. 이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장기보유제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의 3%씩 그래서 10%부터 3, 3구는 아니고 시작은 10%부터죠. 그래서 30%까지. 근데 보유연수 3%씩.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몇 프로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합니다. 지금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8, 5, 40, 40%. 그래서 자, 안분에서 구한 장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그냥 보유기한별 공제율 5, 8, 40 장기 보유제 공제를 적용하니까 4, 4, 16이죠. 그래서 1,600만 원이 자 장기 포유특별공제액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은 이 양도차익에서 당연히 장기 보유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2,800만 원인가요? 2,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는 장기 포유통제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00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16번 보시면 여러분, 다음은 미등기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 더 옳은 것. 미등기 양도에 관한 것은 뭐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도 반드시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2번 양도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맞죠, 여러분? 1번은 자, 무슨 얘기냐면 1번 보세요. 가필 차상 소, 기, 과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저 어떤 얘기냐면 자,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기 포유통제 기본제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1억 원 나왔다.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예요? 1억이지.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되느냐?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자, 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다가 자 미등기 양도하면 70%니까 1억에 70%니까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까지 구합니다. 하여튼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2번 정답이고 1번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자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틀렸죠? 감면 비과세 다 배제입니다. 3번 장기봉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본제는 적용받을 수 아닙니다. 장기봉제 기본제 다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로 본다는 게 틀렸어요. 보지 않고요. 5번 양도소 과세표준의 몇 프로세요?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회 에서를 마치셨고요. 이어서 바로 우리 2회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2회 모의고사 우리 1번을 보시면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납세의무 우리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중요하죠. 수요총론에서 그럴 때 자 기억본 보니까 여러분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고 뭐 며칠 경과하는 때면 틀리고 니은번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 기준을 그랬는데 여러분 부가세들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위집자식이냐 이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항상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가요?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율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본세에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소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면서 자 지방소득세 함께 특별징수하죠. 그럴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여러분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한 때 아니고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근데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세는 달의 말일이요. 그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리을번 요거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돼 있는데 양도세 요거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세는 여러분요 그 달의 말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을번 그래서 틀렸고요. 미음번 봅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그렇습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자 국세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리을번만 틀렸고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미음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5번 질문을 보시면요. 양도소득세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각각 1개 수용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계 시로부터 5년 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요. 요 특례 주택이 2개인데도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 양도로 본 특례에서는 항상 여러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어떻게 한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 주택 특례, 농어촌 수주택 특례 등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문화재 주택, 상속받은 주택, 농어촌 수주택 이런 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은 과세입니다, 여러분. 틀렸고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3번 지문 여러분 보시면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 짧다서 우리 어떻게 기억합니까? 차, 기, 항, 선의 경우 얘네들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합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지. 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완성차 원시 취득했어요. 거기다 취득세 딱 부과하면 자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근데 자동차 가격이 이미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요. 그래서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시 취득에 한한다 틀렸습니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거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그런데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고 문제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은 법에 딱 정해져 있죠. 1,000분의 20.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내용이죠. 사치성 재산 중과세. 그래서 잘못된 거 그랬으니까 4번에 봅니다. 자, 우리 고급 주택 요건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건 좀 알아두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설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취득 당시 시가 분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틀려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설치돼 있어? 아유 가액기준 면적기준 따져볼 곳이 고급주택이지 그런 거는. 자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돼 있으면서 반드시 주택의 취득당 시가분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가액기준과 결합 안 하지 나머지는 다 가액기준과 결합한다 그랬습니다. 취득당 시가분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고급주택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요. 5번 여러분 보시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5번 지문 보시면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자, 우리 주택을 매매 같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렇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주택 영구인하세율 적용되죠.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 몇 프로? 3%. 1,000분의 40입니다. 3%죠. 4%라는 거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등기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4번 지문 봅니다. 나머지 다 중요하고요. 자, 등록면허세 세액이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 3,000원 아니죠. 등록면허세 자,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할 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 자,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세율 6,000원이죠. 그 밖의 등기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즉 6,000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6,000원 미만이면 3,000원 아니고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 하죠.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몇 번을 보시냐면 3번 지번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자, 누굽니까? 신탁법에 있어 신탁가에서 재산세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다 납세의무자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8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 비과세상으로 오른 것.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1번 정답이고. 나머지 다 2번 한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제 1년의 경관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 자, 재산세 임시 건축물은 과세기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사실성사는 무조건 중과세고 사실성사를 제외한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제 1년 미만의 것이 비과세입니다. 1년 미만의 것이 비과세지 1년 경과 과세입니다. 이거. 자, 3번 국가 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내 빌딩 임대료 내면서 사용해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 받은 건축물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이지 부속 토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는 뭐 그대로 있는 거지. 어디 가겠어요? 건물만 때려 부실 거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지 부속 토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 중 통제보구역 내에는 농지, 전답과수 및 대지에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이거 비과세는 틀려요. 자, 통제보구역 내에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임야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이거. 자, 9번 문제 보시면 재산세에 관한 설명 거리가 먼 거 그런데, 자, 여기 5번 지문 봅니다, 여러분. 일동의 건물이 자,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겸용주택일 때는, 자, 요거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요? 주거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분만 주택이요. 독립하여 구기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이거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동 건물인데 지금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일 때 전부주택 아닙니다. 일동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일구 건물하고 헷갈리게 바꿨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10번 문제 보시면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5번 지문 보시면 연령별 세액공제, 보기한별 세액공제는 요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보기한별로 자, 종부세 세액공제합니다. 그럴 때 이거 중복공제 허용됩니까?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연령별 공제를 또는 보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복공제가 허용되는데 이거는 뭐 이걸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게 이거를 빼야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빼야지요, 여러분들. 이걸 곱하면 안 되지. 빼야지. 이걸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걸 자 빼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빼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면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주에 국외에 있는 부동산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경우 거주자만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보시면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경우 거주자만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고소해 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가 있는 거지, 요거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는 그냥 상관없어요.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때가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 있지, 저 임대는 그냥 거주자면 됩니다. 국내 주소에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자요. 자, 그래서 양도일 때 그렇습니다. 임대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나머지 그래서 3번 지문처럼 이렇게 거주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 양도로 이거 3번 지문처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국내 몇 년?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번이 맞는 거지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양도세에서 1세 1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관한 설명 중 다음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지문 보시면요. 수도권에 소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주택 있잖아요. 자, 이것은 종전주택 취득 후 산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이런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이전을 목적하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근데 자,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주택은요.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집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자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했어야 한다 이런 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린 게 자,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면 되냐? 이거는 5년 내 양도하면 돼요. 자, 이거 추가적으로 알아둡니다. 기본소에 나왔었는데 자, 요약 정리는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둡니다. 그래서 5년 내 이거 양도했을 때 5년 내 양도했을 때 자,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게 시간을 줍니다. 일시적인 일반적인 주거이전 목적인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주택 3년 내 팔아야 되는데 이거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주택은 5년 내 양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그래서 그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13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중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필요경비는 몇 개인가? 말이 참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가 보세요. 양도에서 차감할 수 없는 필요경비 그러니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자 보시니까 어떤 얘기냐면 니은번에 보니까요. 니은번에 보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 및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 이거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현재가 차린 차금 상당액 및 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자 보시면 당사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 당해 이자액 상당액.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보세요. 자 취득가액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현재가 차린 차금 때문에 틀린 거죠. 현재가 차린 차금은 자 요거 포함하고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 그다음 당사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액상을 가산 거래가 확정하는 경우 이자액상 이건 좀 포함합니다. 자 요건 포함하고 근데 기억번 한번 다시 보시게 되겠네요. 기억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포함합니다. 매입가액에다가 취득 관련 조세, 부대 비용 포함하고 전화가 중간에 와가지고 자 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부당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있죠. 요거 부당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 부당예산의 시가초과액은 요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원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비 신고 작성 비용 자 이런 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임대 중개 수수료 이거 포함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으로 그 다음에 자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지 채권 및 토지 개발 채권은 만기 전에 금융기관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산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율번 보니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한다? 요거는 자 요거는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중과세 공제 방지원칙상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요번 양도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포함하지 않는 거 지금 저 두 개가 포함하지 않겠죠. 그래서 디귿번 부당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과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비읍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자 포함하지 않고요. 14번 보면 고자 갑이 2016년도에 다음 순서와 같이 양도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당첨권의 과세 표준 금액을 하느냐 가필 차량 소기과하고 할 때요. 다만 2016년에 제일 먼저 양도한 부동산은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쭉 순서대로 양도했는데 부동산은 지금 면제 대상이래요. 그럼 기본공제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골프용권에서 200만 원 공제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1년
1년에 250인데 부동산 등 양도소 금액에서 전부 1년에 250. 자, 그래서 200만 원 공제받고요. 아파트 당첨권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이니까 여기 아파트 당첨권에서는 50만 원 공제받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은 뭐 뒤에 나오는 거니까 비상장 주식은 물론 기본세 2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국외에 사는 국내 사람과 구별해서도 기본세 2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과세 표준이니까 자, 과세 표준 금액이 자, 여기 1,000만 원이고 거기서 50만 원 빼니까 950만 원이 자,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기본세 50만 원을 빼니까요. 자, 4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랬습니다. 1번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증제는 받을 수 없으나 기본제는 받을 수 없다는데 반대로 뒤바뀌었죠? 자, 장기보증제 대상은 토지, 건물,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자, 아파트 당첨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양도 기본공제, 자, 기본제는 미등 양도만 아니면 자산 종류 보유랑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장기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6번 라스트 봅니다. 양도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3번 보시니까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38% 초과누수율이고 1년 미만이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달리 1년 미만일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몇 프로다? 40%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번 시간 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